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하회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틀 연속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외국인 순매도한 것은 12월 1일 이후 처음인데요. 반면에 또 실적 기대감 꺾이지 않는 방산 인터넷 게임주로는 순매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흐름 통해서 오늘장 유념해봐야 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리뷰 종목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외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YG1 목표가를 6,2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당일에 6,710원 터치하고 어제 종가가 5,9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우선 그 월요일날 주가가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선은 그 IMC라는 인수하는 회사가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제 버크셔웨이 쪽에서의 그 최대 주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관심은 다시 한번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YG1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체보다도 전sak 공구 쪽에서는 거의 뭐 세계, 특히 이제 엔드밀 쪽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나 또 이제 IMC도 이 어떤 전sak 이 기계 장비 쪽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향후에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YG1도 이 다른 공구나 이런 부분을 조달을 할 때 IMC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YG1은 목표 주가를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보유 관점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다시 한번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도 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YG1 글로벌 엔드밀 1위 업체에 대한 펀더멘털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홀드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퍼니 K인데요. 업스테이지가 AI 글쓰기 비서인 라이트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업은 오타를 잡아주고 문맥에 맞게 글을 고쳐준다고 하는데요. 컴퍼니 K는 업스테이지에 부각한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시간에서 6.13% 올랐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 상용 로봇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일부 로봇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GPT 스토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AI 챗봇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셈이 시간외에서 5.44%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제지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1년간 매입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3.55% 올랐습니다. 오늘도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성웅 차장님의 시간외 종목은 항상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 엑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게 화요일 저희 시간외 종목으로 이슬이 대표님도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우선 엑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GPT 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GPT 스토어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AI 쪽에서 봤을 때 수요와 AI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가장 어떤 좀 중간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GPT 스토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쪽이 저는 올해 상반기 때도 이 AI 쪽이 대세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GPT 스토어가 그 AI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간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GPT 스토어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이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은 결국은 GPT 스토어가 이 정착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떤 산업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엑셈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 솔루션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큐리죠. 이 큐리에 대한 개발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챗 GPT
EV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엑셈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엑셈 물론 이제 그 연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작년 좀 3분기 때의 재무 구조가 좀 흔들린 부분이 좀 있었긴 하지만 저는 이 올해의 상반기 때 엑셈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게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솔루션했던 그 업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엑셈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당연히 이제 AI 쪽 또 AI 쪽이 나중에 보면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셈과 같은 데이터 솔루션이나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뭐 실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엑셈이 매출액의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유지 보수나 관리거든요. 뭐 그리고 또 컨설팅이나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의 차후에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런 투자 포인트들에 힘입어서 엑셈 3거래일 연속 지금 뭐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인지 이 부분 가격 전략 챙겨주시죠. 우선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제도 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부분이 거의 많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가 급등한 다음에 차익 실현이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보유자분들이 팔지 않는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간단해요. 이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100%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가격을 보유자들이 알고 있어서 팔지 않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셈의 오늘장 움직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각각 2천억대의 물량 내놓은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인데요. 12월부터 외국인이 집중 매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또 5G 보급률이 40개월째 1위라고 합니다. 이어서 SK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주주 환원 확대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에 14거래일째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4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벤처캐피탈과 협력을 통해 바이오 투자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살펴볼까요?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올해 AI 수요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엔진은 2024년부터 시장의 성장과 또 점유율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면서 7거래째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호실적의 기대감에 따른 종목들의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들 특징주 최선미 아나운서의 정성스러운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지금 외국인들 LG 디스플레이, KT, KTNG도 계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랜만에 좀 KTNG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KTNG가 이제 담배라는 인식이 좀 클 텐데, 뭐 그 전에 이제 KTNG가 이 전자담배 시장도 그렇고 일반 관련형 시장 쪽에서도 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 같아요. 긍정 요소 같은데 KTNG가 담배뿐만 아니라 이 건강기능식품 또 이제 부동산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진출을 했었거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좀 효과는 발휘됐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생각보다는 이쪽에서의 실적이 좋진 않았다. 예상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KTNG도 이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시장과 좀 무관하다.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의미가 뭐 시장이 떨어져서 잘 간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과 상관없이 거의 큰 변동성이 많이 안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제 KTNG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최근에 올해 1월부터 좀 매수세를 좀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지금은 내수 쪽에서의 그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련형 담배나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이게 더 부각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가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KTNG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전자담배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벌써 이제 20%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이 부분은 이게 뭐 이런 말씀 들을지 모르겠지만 주요 담배 피시는 분들로 봤을 때도 이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쪽도 아직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지만은 해외 쪽도 이미 좀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KTNG가 어떤 업력이나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관련형 쪽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도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원가 상승보다도 이런 침투하는 국가나 그리고 점유율 상승에 의한 이 매출에 대한 상승 부분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회하면서 실적을 더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KTNG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제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라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뭐 좀 안정적인 포트를 하나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KTNG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하지만 변동성은 그동안 참 안 나와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뭐 선거가 있고 또 관련해서 담배값 인상 이슈도 슬그머니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묻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격 전략도 챙겨주시죠.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 이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떨어뜨리지 않고 있어요. KTNG의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은 유지를 11만 원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KTNG가 좀 주주하는 정책이랑 말씀하셨던 그런 그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지금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제 KTNG 주가의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KTNG를 좀 포트에서 안정적으로 편입하는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적 목표가 10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이상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들어가겠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바로 오늘장 공략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좀 그 흐름이 좋아요. 아이센스를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이센스 근데 거의 다 좋은 이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작년 4분기 실적은 재작년 4분기 대 흑자 전환, 또 3분기 대비해서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작년 9월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속 혈당 측정계 매출이 이 14억을 지금 달성을 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이 14억 좀 달성을 했는데 이 월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좀 상승 여력이 이 판매액을 봤을 때도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게 국내 제약사 또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는 이 카카오 헬스케어 네.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중요하지만 뭐 이 부분보다도 그 전에 아이센스가 해외 쪽에서의 이 제약사 또 이제 제약사를 통한 이 판매망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 실적도 오히려
더 기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헬스케어의 당뇨병 솔루션, 뭐 파스타 관련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아이센스 관심을 더 받고 있고 빅파마들에서도 지금 유독 아이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시장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도 챙겨보죠.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34,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는 충분히 이런 분위기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CJ 이쪽은 인공체장 쪽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장에서도 긍정적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는요, 이성웅 차장님의 픽이었습니다. 아이센스 알아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도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